자, 봅시다. 자, 일단 요거 좀 찾아보자. 823번. 이번에 해와야 될 숙제 중에 마지막 문제인데 일단 인수분해에서요. 자, 이 문제가 참 학생들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형에 대한 감각이고요. 두 번째는 난독증이고요. 세 번째는 식세우기 능력까지 다 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도형에 대한 감각은 뭐냐? 거기 써있는 조건들을 봐야 하는데 그림도 이해를 잘 못하는 애들이 많아. 거기 EX라고 써있는 게 뭐라고 써있죠? 너비가 뭐예요? 폭. 맞지? 그림에 화살표도 잘 써있잖아. 그 다음에 한가운데를 지나는 원이라고 한글로 써있는 거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의외로 많아. 그래서 친절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점선 그려져 있죠, 책에. 이거 말하는 거야. 됐니? 이 파란색 원의 둘레가 16파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길의 넓이를 보겠어요? 거기 보면 호수 주변에 길이 있는 산책로가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제 말이 좋아 그냥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 니네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를 초등학교 때 못했잖아. 이 도로의 넓이 어떻게 구해?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괜히 3학년 게 괜히 어려운 게 아니라 예전에 했던 거 다 섞어서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도형에 대한 감각 첫 번째는 방금 말한 거고. 그러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자와 안 한 자의 차이점은 참 많은 게 갈리는데 중학생이 돼가지고 원과 관련된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1학년 때 원이 있었나요? 원과 부채꼴이 있었잖아. 파이라는 것도 공부했잖아. 맞지? 중학교 2학년 때 원이 있었나요? 있었는데? 네. 외신과 내신 원 아니야? 맞지? 네. 그 3학년 건 아직 2학기 걸 하지 않았지만 3학년 2학기 단원 중에 가장 양이 많은 단원이 원이에요. 그 원은 매 학년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와요. 심지어 제일 어려운 단원, 고등학교 1학년 때. 알겠죠? 자, 그럼 도형에 대한 감각은 뭐냐? 원과 관련된 감각 제일 중요한 건 원의 정의에서 출발을 합니다. 원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뭘 원하는 원이라고 그러죠? 특정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곡선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점들이 보입니다. 초등학교 책에 나와 있는 거야. 어디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 어때? 같아. 그 거리를 뭐라고 불러? 반지름이라고 불렀어요. 초등학교 내용이라고. 됐니? 자, 그럼 지금 말한 것들을 다 이제 섞어볼게. 첫 번째, 길의 넓이가 64파이라는 거를 식을 세워볼게. 넓이랑 원주는 언제 공부했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있었습니다. 맞죠? 그때 원주율이라는 괴상한 거 공부하면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지? 원주는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에다가 3.14 곱해라. 맞죠?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에서 원주율 3.14 곱해라. 맞죠? 맞죠? 그럼 그때 핵심은 뭐냐면 이것도 초등학교 책에 나와 있는 거야. 공식만 보더라도 원주율은 다 써있잖아, 책에. 중학교 때는 파이, 초등학교 때 3.14로 하세요, 3.1로 하세요, 3.15로 하세요. 다 써있었어요. 다 써있었어요. 그럼 뭘 알아야 돼? 반지름을 알아야 돼. 그럼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자. 원은 반지름이 곧 목숨과 똑같은 거예요. 반지름 모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됐죠?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여기서 또 이제 문제점이 등장해요. 식 세우기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도 식을 잘 못 세운다 그랬습니다. 자, 중학교 때 요구하는 식 세우기의 기본은 뭐냐면, 네?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다시 적어주자면, 나랑 수업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 식 세우기는 미지수가 곧 시작이야. 여러분들의 수학 인생에서 미지수는 최대 몇 개까지 다 놔봤어요? 연립일차 방정식 때 x, y 놓고 식 세우는 건 해봤죠? 그럼 니네의 경험은 문자는 최대 2개까지 놓을 수 있어. 어려워지면은 3개도 놓고 4개도 놔. 심한 문제에 그렇게도 나와. 자, 근데 그런 문제는 접할 일이 많이 없어. 그럼 필요한 것만 얘기를 좀 해보자면 미지수를 어떻게든 하나가 됐건 2개가 됐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미지수를 어디다가 쓰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 같은 거 활용 같은 거 풀어도 문제 조건이 쫙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이 자동차의 속력은
라고 써있으면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풀었냐면 밑줄 쳐놓고 X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대부분 그래. 근데 한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2학년 거 할 때도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 문제에서 뭐를 구하세요? 영희와 철수의 나이를 구하세요. 영희의 나이, 철수의 나이 해놓고 연립방정식 썼을 거란 말이야. 왜? 구하는 게 이거니까. 영희 나이, 철수의 나이니까. 자, 근데 잘못된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를 미지수 놓아도 어지간하면 식도 세워지고 어지간하면 답이 나왔어. 그 이유는 뭐냐면 우연히 맞은 거예요. 뭐가 우연히 맞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미지수는 어디다가 쓰는 게 완벽한 풀이의 시작이냐면 필요한 조건. 뭐가 필요해? 식 세울 때 필요한 조건. 안 나와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뭐라고요? 연립 1차 방정식 때 2개 나왔어. 2차 방정식 때는 하나 나와. 그거 찾는 거야. 근데 얘는 물론 2차 방정식은 아니고 인수분해인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미지수는 최대 몇 개까지는 자연스럽게 과감하게 나? 2개까지를 놓는 연습을 얘는 이미 했다고. 근데 이미 저기 X는 써있네. 그럼 하나 썼다가 치자. 그럼 하나 남았네. 하나 남았네. 근데 미지수는 어디다가 쓰는 거래? 구하세요에다가 미지수 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식 세울 때 필요한 조건이 안 나와 있는 거. 좀 더 공감되게 얘기해볼까? 식을 세워야 되는데 조건이 없어서 식을 못 세워. 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니? 식을 세우고 싶은데 조건이 안 쓰여 있어서 식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그걸 찾아봐. 이 64파이라는 길의 넓이를 세우려면은 뭐가 필요해?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 빼는 걸 안다면서요. 근데 원의 넓이나 원주는 반지름을 알아야 식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반지름 나와 있어요? 필요한데 안 나와 있지. 이런 거 찾는 거야. 뭐라고요? 필요한데 안 나와 있지. 여기에다가 미지수를 쓰는 거야. 뭐 무슨 문자 쓸지는 니네가 정해. 뭐 R도 많이 쓰잖아. 근데 난 그냥 A로 할게 그냥. 저거 왜 놨어? 저거 구하라고 써있어? 이거 문제 봐봐. A 구하라고 나와 있어? 아니지. 내 말이 맞는 거야. 범용적인 미지수 쓰는 보편적인 아이디어는 필요한 조건이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식을 세울 수 있다 없다? 못 세우는 경우에 그 조건에다가 과감하게 미지수 쓰는 거야. 이게 사실은 중1 때부터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수업을 참 많이 해봤잖아. 대부분의 애들은 저걸 못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늘 저 뒤에 보면 이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책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일단 두 번째 파트는 피라미 숙제 다 나갈 거고요. 세 번째 파트가 2차 방정의 활용입니다. 그럼 거기도 식세우기 나옵니다. 그럼 이 얘기가 또 등장해요. 구하세요에다가 미지수 쓰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야. 뭐라고?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세요에다가 미지수를 쓰는 거는 원래는 맞다 틀렸다? 틀렸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도 답이 나왔을까? 우연의 일치고 너무 높은 확률로 우연의 일치고 문제에 나와 있지 않은 조건을 문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 우연히 어디다 걸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니네가 풀기 쉽게 나오잖아. 호수의 반지름을 구하세요로 나와요. 그럼 대부분 애들이 중1 때부터 어떻게 풀었어? 구하세요에다가 x, y 놓고 식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미지수를 쓰는데 현실적으로 좀 상난이도죠? 어려운 문제는 그렇지 않아. 뭐가 그렇지 않아? 니네가 구하세요에다가 미지수를 쓰면은 식을 못 세우고 답도 못 구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의 상난이도 문제예요. 말이 좀 길게 했는데 그럼 핵심은 뭐예요? 구하세요에다가 밑줄 쳐놓고 x 쓰고 y 쓰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식을 세우고 싶은데 빠져있는 조건 찾는 게 문제 읽고 판단해야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없으니까 식을 못 세우잖아. 파이 r 제곱에 넣고 싶은데 반지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반지름 하나에다가 미지수를 쓴 거야. 그럼 이렇게 놓으면 뭐가 좋아? 작은 원의 반지름 스몰 a죠. 큰 원의 반지름은 a 더하기 2x. 한 큐에 해결되지. 자, 알았다면 큰 원의 넓이 얼마? 반지름 얼마야? 이거 맞지? 작은 원의 넓이 얼마야? 반지름이 a니까 미지수만 잘 찾아도 식 세우는 건 일도 아니야 사실은. 그래. 깨우쳐야 돼 얘들아. 활용에 대한 문제는 고등학생들도 힘들어하는 영역이에요. 현실적인 문제가 고1, 고2 애들한테 연립방정식 세워봐 못해? 생각보다 잘 못해. 그게 문제인 거야. 식을 못 다루는데 어떻게 수학을 해?
참 문제점이야. 근데 어려운 것도 풀어야 되는데 외워서 풀자. 자, 이렇게 했더니 뭐가 뭐야? 언니? 합창문식이지. 식세우면 다 사실 이거 다 구해. 자, 둘이 더한 거면 2파이죠. 아, 2x죠. 아, 미안. 더 빼기를 먼저 했구나. 자, 요거 빼기 요거 하면 2x지?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은 이렇게 되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근데 요거 2가 또 묶여요. 맞죠? 실제로 보면은 2 빼고 2 빼가지고 정리했어. 인수분해한 거야. 이 단원에 나온 이유는 이거 인수분해 때문에 나온 거야. 메인이 이게 아닌 거 알겠지? 식을 못 세워, 미지수도 못 써, 문제도 제대로 못 읽어, 도형에 대한 감각도 없어. 그냥 노답이지. 그냥 못해. 이건 실제로 안양 쪽에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 그리고 이 문제를 한 방에 푸는 공식도 있어요. 근데 안 알려줄 거야. 왜? 그것만 외우니까. 나오진 니네 학교 이게 나올지 내가 모르겠어. 근데 문제집에 실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가능성은 있죠. 다음 파란색 원의 둘레가 16이래. 자, 질문. 파란색 원의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A 플러스 X. 그렇죠. 왜냐하면 이 파란색 원은 중점을 지나간다고 써있지. 도로의 폭의 센터를 지나간다고 써있어. 그래서 요거 하나가 x인 거 괜찮겠지? 자, 이해가 됐다면 자, 그 뭐야? 원주가 16파이래. 반지름 a 더하기 x라고 했잖아. 그럼 2 파이 r 이렇게 되겠지. 자, 식 두 개를 찾았습니다. 아, 이거 좀 정리 좀 하자. 자, 이게 지금 64파이죠? 정리 좀 하고 쓰자. 아이고, 그냥 적지 마요. 이거는 세게 하려고 내가 이거 색깔 분필한 거야. 자, 이해만 합시다. 결론은 뭐라고요? 식 세울 때 필요한 조건이 안 남아있어? 그거 찾아서 미지수 쓰라고 한 거야. 구하세요에다가 미지수 쓰지 마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거 정리 좀 하면 요거는 4파이가 몇 번 되지? 그럼 얼마야? 4파이가 몇 번 되니까 x 괄호열고 a 더하기 x 맞아? 맞아? 그러면 얼마야? 16이죠? 그럼 얘는 2파이를 약분하면은 a 더하기 x는 얼마야? 8이죠? 무슨 관계가 있지? 이게 8이지. 맞아? 그럼 x는 얼마야? 2죠. 구했네요.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모르면 못 풀어야 되는 거죠. 자, 빨리 정리하세요. 자, 이거 정리하면 일단 뭐 아까 2차 방정식 쪽이랑 고칠 시간을 내가 일단 많이 드렸어요. 1시간 넘게. 오늘은 두 번째 2차 방정식 하고 시간이 나오면 세 번째 2차 방정식도 얘기할 거예요. 자, 가져보면은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자. 자, 어디 찾냐면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세 번째 복습이어서 시시콜콜 하나부터 10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 위주로만 할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로 하나씩 다 풀어주는 기세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근해 공식 찾아봐야 돼. 136조에 있어요. 136조. 그리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어차피 결석생이 있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 않니? 혹시라도 내가 숙제하다가 지금 오늘 떠들어서 끼고 있는 거 기억이 안 난다. 설명을 좀 다시 보고 싶다. 그럼 나한테 개인톡을 해.
보내줄 테니까. 알겠지? 일단 나는 원칙은 빠진 사람한테만 보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공개하지 않거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보내줄 거라서. 그래서 혹시라도 개념 헷갈리고 오늘 뭐 근해 공식이랑 식 쓰는 거 연습 막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좀 안 될 수 있잖아. 까먹어가지고. 그러면 나한테 영상 달라고 좀 얘기를 해서 방학 이전에 집에서 좀 공부할 때, 숙제할 때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 숙제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요거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유형 제목은 근해 공식이지만 자,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순서가 우리 이제 2차 방정식 빌드업을 이렇게 했어요. 자, 방정식의 최고의 목적은 해를 구하는 거라고 했지? 근데 이번에 해온 숙제는 어떻게 해를 구했어요?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했어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들도 많아요. 단 여러분들이 앞단원 인수분해에서의 2차식의 인수분해는 단원 이름이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나왔어. 실제로는 안 되는 게 더 많아. 확률적으로 봐도.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도 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게 방정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게 원래는 근해 공식이 시작이 아니고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이건 쏙 빼먹고 공식에 환장하니까 근해 공식만 외워서 대입하는 것만 연습을 했다고. 자, 미리 얘기할게. 근해 공식만 외워도 인생에 지장 없어. 왜냐면 고등학생이 되면은 근해 공식만 써요. 근데 중3 시험 보는 그날까지 기말고사 범위예요. 중3 기말고사 시험 보는 그날까지는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다음에 근해 공식까지 연결지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알지? 자, 문제를 보면 자, 이해하는 좀 하자. 그러면 6x 빼기를 맞지? 맞아? 인수분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저 녀석을 식의 모양은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게 왜 제곱근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냐 라고 했으면 잠깐 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야? 손바닥을 제곱해서 7이 됐어. 맞아? 손바닥을 제곱해서 7이 됐다는 얘기는 x 더하기 1은 누구? x 더하기 1은 누구의 제곱근이야? 7의 제곱근이죠. 맞아요? 7의 제곱근이니까 제곱근을 사용하는 기본 원칙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고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x는 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니? 됐지? 그럼 뭘 만들어야 돼? 완전 제곱식는 숫자를 만들어야 돼. 뭐라고요? 이 식을 적절하게 변형해서 완전 제곱식는 숫자 모양으로 바꾸는 거를 애들이 싫어한다. 이거 계산 되게 귀찮아. 그러니까 애들이 다 뭐해? 근해 공식이 없어. 이제 중3 때는 해야 돼. 고등학생 때는 안 해도 돼. 알았죠? 일단 그래요. 좀 내신은 현실적인 거니까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바꿨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인수분해 단원에서 이거 기억납니까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뭐였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 기준으로 상수항은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과 같다. 외웠지? 그대로 쓰는데 약간 다른 점이 이런 게 있어. 자, 문제 하나 갖고 다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오늘 다 할 수 있어요. 2차식일 땐 어떻게 했냐? 1이 아닐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1로 만들기 위해서 2차항의 개수로 묶었죠. 맞니? 묶었죠. 왜 묶었어요? 1로 만들기 위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것을 상수항은 맞지? 상수항은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마이너스 1. 아 미안해. 내가 핀트를 잘못 잡았는데 미안해. 앞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치? 미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미안해. 자, 그럼 어떻게 돼? 상수항은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과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답은 내지 않을게. 자,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안 춥지 얘들아? 자, 끄자. 뭐에 비하신다면 2차식 인수분해,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한 조건 할 때는 2차항의 개수를 묶었어. 근데 얘도 원래 묶어도 되는데 굳이 묶지 않아도 돼요. 왜일까요? 얘는 막강한 등호가 있기 때문에 무슨 성질 쓸 수 있다? 등식의 성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로 묶지 않고 2로 양변을 나눕니다. 근데 왜 나눌까요?
이유는 똑같아. 1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한 거야. 1이어야 이 공식을 쓸 수 있거든. 이 공식을 쓸 수 있거든. 이해만 하면 돼.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원래대로면 완전제곱식의 대기기한 조건은 미지수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뭐가 다른 거야? 자, 방향을 잘 들어. 이건 완전제곱식 아니지? 아니야. 야, 막말로 완전제곱식이면 앞으로 안 공부했어요. 주어진 식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중근 갖는다 그랬잖아. 맞아. 중근 안 가자 이거는. 인수분해가 완전제곱식으로 되지도 않아. 근데 이게 웃긴 게 뭐였어? 강제로 뭐라고? 강제성을 떼서 이 식을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주작질을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뭘 썼냐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반드시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 관계가 뭐야? 상수항과 1창의 개수의 관계였어요. 뭐라고요? 상수항은 뭐가 필요해? 1창의 개수에, 잘 들어, 1창의 개수에 반의 제곱이라는 값이 있어야 돼. 뭐라고? 상수항은 반드시 1창의 개수에 반의 제곱이라는 값이 필요해. 그래야 완전제곱식이야. 자, 근데 등식의 성질을 좀 쓰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필요해서 그냥 썼어. 자, 근데 등식의 성질이기 때문에 좌변에만 이렇게 주황색 숫자를 더하면 안 되지. 그럼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다가 주황색 숫자를 더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2차 식일 때랑 좀 다른 건 2차 식은 분모가 없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막 써도 된다. 그래서 양변을 0이하는 숫자로 나눴지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했는데 뭘 더했어?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숫자. 뭐가 필요해? 상수항이 필요해. 어떤 상수항이어야 돼?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다. 물론 이 문제집은 이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기라고 써있을 거야.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넘기면 되잖아. 자, 그럼 넘긴 상태로 바로 계산해볼게. 잘 봐. 계산이야 그냥. 이거 완전제곱식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되겠죠. 이거 만족하니까.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겠지. 다음 얘는 다 넘기려. 다 넘기려. 그럼 우변이 어떻게 돼요? 4분의 9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지. 통분해야 된다. 통분하면 얼마지? 4분의 11? 맞아? 됐어. 자, 밑에 거 봐봐. 완전제곱식 는 숫자. 됐지? 그래서 이 변형을 하려면 반드시 이 관계를 만족하는 숫자를 뭐에 의해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세팅을 해줘야 된다. 참고로 저거 2차 함수에도 그대로 나와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수학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식변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진도 나가보면 완전제곱식이라는 게 사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슬슬 알게 돼. 그럼 이게 있고 없고가 니네가 뭔가를 해결해 나갈 때 되게 큰 차이가 나요.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변형하는 것조차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 못하겠지.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따라 적을 필요 없고 알았다면 또 지울게. 해석합시다. x 더하기 2분의 3이 누구의 제곱근이에요? 4분의 11의 제곱근인 거지. 괜찮니?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바로 정리했어요. 따라서 x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1이 되는데 통분된 걸로 써도 됩니다. 이게 아마 답일 거야. 그래서 일단 A, B를 구한다면 A는 마이너스 3, B는 11이니까 답은 일단 뭐예요? 8이죠? 8? 8이죠? 자, 일단 제가 적어요. 시간 줄 테니까. 단순 계산이라 계산력에 되게 큰 영향을 줍니다. 중3 때까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저거 귀찮으니까 기억 속에 잘 없단 말이야. 진도 나가는 애들도. 알긴 알아야 돼. 그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근해 공식이에요. 그럼 근해 공식은 왜 만들어졌냐? 수학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맨날 이거 제곱근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 식변형 해가지고 해부하는 게 좀 귀찮은 거지. 수학자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계산 과정을 공식화. 그게 모든 교과서에 다 써 있어서 니네도 이걸 쓸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은 다 교과서에 2차식은 0이라고 써 있어요. 2차항에서 0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교과서에 다 써 있는데 이 계산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한 게 근해 공식이에요. 이거 니네 수학평가로도 많이 봐. 자, 보면서 해봐. 첫 번째, 양변을 뭐로 나눴죠? 2차항의 개수인 2로 나눴죠. 왜 나눴죠? 1로 만들려고. 얘도 똑같이 하는 거야. 양변을, 이건 이해만 해. 알았지? 적을 필요는 없다.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 A로 나눠. 그럼 X의 제곱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이잖아. 근데 보통 상수항 미리 좀 넘기더라고. 그럼 나도 그냥 넘길게. 맞지?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 등식의 성질에 의거해서 플러스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에 의해서 어떤 상수항이 필요하다고? 1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누구? 1차항의 개수에 뭐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이지 이게? 을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더한다. 됐어요? 똑같이 한 거야 저거랑. 문자가 많다고 쫄지 말고 저기는 숫자고 얘는 개수가 그냥 문자일 뿐인 거야. 계산이 완전 똑같아요. 뭐를 더했어요?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됐죠? 그럼 좌변 똑같아. 인수분해 돼요. 뭘로 되죠? 이걸로. 우변은 아까 봐. 마이너스 2분의 1 이항한 다음에 통분했지. 그럼 얘도 통분하는 거야. 통분하는 거야. 자, 통분해봐. 분모가 4a 제곱입니다. 맞나요? 지수법칙이죠. 4 써줘? 통분해봐. 뭐로 통분해야 돼? 4와 6의 제곱으로 통분해야지. 그러면 분자 분모에 이걸 뭐 곱해야 돼? 4a 곱해야 되죠. 자, 그럼 통분됐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맞다. 통분했어요. 맞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맞다. 됐지? 문자가 많아서 위축되지 마시고 완전 제곱식은 숫자예요. 이거 숫자예요. A, B, C가 다 개수들이잖아. 숫자예요. 완전 제곱식은 숫자니까 제곱근을 이용한 모양이 만들어진 거지. 자, 그때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2a분의 b가 누구의 제곱근이죠? 이 복잡해 보이는 숫자의 제곱근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또 소환을 한다고요. 아까도 보시면 이거였지? 루트 씌웠잖아. 근데 분모가 루트 4여가지고 2로 바로 정리했지. 얘도 그래. 분모 보세요. 4a 제곱은 제곱수예요. 그럼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돼? 2a는 그리고 여기서 아까 태클을 걸면 분모만 보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태클 거는 인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분자분모 이렇게 쪼개는 건 알죠? 알죠?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정리한 근거가 뭐야? 루트 안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근 계산 공식에 의해서 안의 거 제곱은 밑이 밖으로 탈출하는 게 있어요. 근데 태클 걸 수 있는 요소가 뭘까? 마이너스. 그치. 부호를 몰라. 이게 태클 걸 요소야.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잖아. 맞아요? 공감만 해줘. 교과서 안 써있는데 혹시라도 태클 걸 수 있으니까. 얘가 음수가 아니면 이게 쓰면 되지. 이해됐니? 근데 결론부터 지으면 얘가 음수여서 마이너스를 붙이던 얘가 음수가 아니어서 그냥 나오던 똑같은 수예요. 왜 그럴까요? 이해만 해봐. 그렇지. 뿔마가 써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나왔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라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거나 똑같지 않아? 괜찮아? 뿔마가 맞불로만 바뀌는 것이 완전 같은 숫자잖아.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되게. 얘의 부호는 중요치 않아. 물론 0은 아니잖아, 그렇지? 부호는 중요치 않고 얘가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뿔마의 순서만 바뀔 뿐이지 같은 값이. 그래서 근의 공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물론 짝수 공식이 따로 있지만 걔는 빼고 일단. 자, 따라서 TMI였어요. 저 2의 밑의 부호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질 필요가 여기에서 있다 없다? 없어. 자, 그럼 알았다면 이거를 아까도 어떻게 했어? 2분의 3 이항에서 통분했죠. 일로 와봐. 얘도 x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쓸게. x 는하고 정리하면 좌변에 있는 숫자 이항해가지고 통분하면 돼. 그게 뭐예요? 2a로 통분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였단 말이야. 당연히 외워야 돼. 이거 고3 때까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좀 우스갯소리 이런 것도 있더라. 성인이 됐을 때 성인들이 수학과 공부한 것 중에 까먹지 않는 공식 2개가 있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 정리. 저건 의외로 기억을 많이 한대, 사람들이. 학교에서 노래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근의 공식 수용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굳이 노래로 외울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서. 외우세요. 그러면 저거 애들 귀찮으니까 어떻게? 여기다 대입하는 연습만 한단 말이야. 한 번은 좀 알고 있어. 저렇게 바꾸는 거. 왜? 니네 시험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럼 생각할 거는 A, B, C가 뭐야? 2차항, 1차항, 3수항이죠. 저기 있는 A, B, C, A, B, C 여기다가 두면 지금 이거 계산 과정을 함축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답이 나온다. 그리고 짝수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냥 나 외우라고 추천을 하거든. 짝수 공식이 뭐였어?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었어요. 네, 그것도 그냥 한 번만 증명하고 넘어가면 짝수를 식을 나타내는 방법은 뭐냐면 1차항의 개수지? 얘들아? 1차항의 개수지? 얘가 짝수래. 그때 쓸 수 있는 좀 심플한 공식이 있대. 그게 뭐냐면 짝수일 때. 그러면 짝수라는 것이 어떻게 써냐면 짝수는 다 2의 배수죠. 그래서 2를 반드시 소인수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책에 이렇게 땡이 많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 식이 뭐라고? 1차항의 개수가 짝수라는 걸 나타낸 식일 뿐이야.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다 넣으면 돼.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야 되나? 넣어봐. 제곱이죠? 4 b 땡의 제곱 맞아요? 지수 법칙. 자,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지? 4로 묶이지. 루트 밖으로 탈출하지. 이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계산이 어떻게 돼요? 2가 약분이 돼. 그게 짝수 공식이야. 뭐가 됐다고? 약분이 됐어요. 그럼 내가 참 답답한 건 대부분의 바보들은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만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 열광한다고 그랬지? 사람이 아무래도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외워서 잘 풀다가 시간이 지나면 공식이 기억이 잘 안 나잖아. 그럼 내가 짜증나는 건 뭐냐면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 물어봐. 선생님 공식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헷갈려하는 애들 중에 제일 짜증나는 건 이거야. 선생님 근해 공식이랑 짝수 공식인데 짝수 공식이 여기 4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2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헷갈려요. 왜 그런지 알아? 그냥 외워서 그래. 내 주장은 그거야. 증명을 한 번 안 해본 거야. 내가 써준 것만 보고 지가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4가 묶여서 나와서 약분됐죠. 뭐라고요? 4가 앞으로 묶여서 루트 밖으로 탈출해서 분자 분모의 2가 약분됐죠. 그럼 최소한 분자에 있는 루트 안에 4가 사라진 거 정도는 좀 알아야 돼. 난 답답한 게 이거야. 이걸 그냥 니네는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거야. 그래 내가 근해 공식 노래를 안 좋아해. 그냥 외우잖아. 그러기 싫어 그래 사실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증명 좀 해보면 그래도 기억 안 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요만큼의 감도 없다고. 그냥 영어 단어처럼 단어 스펠링 하나 헷갈린 것처럼 치부해버리니까 담겨있는 개념은 이게 함축됐다라는 건 당연히 모르겠죠. 보여줬잖아. 똑같은 계산 하는 거라고. 그리고 외워야 돼, 원래 순서상. 나 저거 귀찮으니까 앞으로는 이것만 쓸래. 그게 고등학교 마인드인 거야. 그래서 고등학생은 저거 해 안 해? 안 해. 왜? 당연히 아는 거니까. 생략해.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생각하는 개념이 되게 많아. 까먹고 잘 모르니까 생략을 못하고 푸는 거야. 그럼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런 얘기지 알겠죠? 자, 그리고 설명했고요.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뭐냐면 잘 들어라. 어차피 이게 세 번째 목소리이기 때문에 너무 필기했지? 뭐 이 유형이 근해 공식 유형이긴 하지만 이건 뭐 굳이 안 쓰면 된다는 거는 알았지? 근데 물 한 번만 챙겨도 돼요? 챙겨온다고? 너 나가면 카메라에 얼굴이 나올 텐데? 숙여서 봐, 숙여서. 그렇지. 빨리 와. 마지막으로 하는 중3 개념이야 이게. 알았어? 세 번째 하는 거잖아. 숙여. 됐어. 안 나와. 제 숙인 게 내가 숙이고 있네 이렇게. 얼굴 나오면 내가 편집하기 귀찮다고. 자, 지금 말하는 건 다음 단원에 나온 건데요. 넘길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된다. 판별식이라는 게 있었어. 뭐였냐면 판별식에서의 판별은 뭐를 줄임말이야? 방정식의 초과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 해를 구하는 거잖아.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1차 방정식은 해가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 빼고 존재할 때는 x는 뭐 하나밖에 없었죠. 2차 방정식은 최대 2개까지 있었죠. 중근도 있었죠. 맞아요? 근데 해가 없는 경우도 생겨. 그게 언제냐? 아까 구한 해가 이거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저건 해가 맞나요? 아니라고 했었어요. 왜죠? 루트 마이너스 11은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지. 다시 말하자. 잘못된 숫자지. 이게 수업하다가 쾅 소리가 이 소리구나. 헬스장 소리인 줄 알았어. 뭘 맞았어? 날 봐. 루트 안에 음수가 오면 안 된다고 알고 있죠. 그럼 저거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지. 짜증나는 건 학생들 입장에서 짜증나는 건 그거야.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잖아. 저것도 숫자로 취급하는 개념이고. 나중에서 짜증나는 게 있대. 이유가 있어. 수학 개념은 필요 없는 거 절대로 만들지 않거든. 필요해서 만드는데 이게 또 진도 나가면 거의 앞에 나와. 그래서 니네 지금 3학년 거 하는 게 정말 장점만 놓고 보면은 고등학교 걸 조만간 할 거라 그것에 대한 좀 복습이라고 보고 그냥 하고 있는 거야. 더 이상의 복습을 안 할 거야. 3학년 2학년 거 해야 돼. 자, 이렇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인 거 된다 안 된다? 이건 숫자가 아니야.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근 같지만 근으로 취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해가 있다 없다? 없는 2차 방정식이 돼. 알겠어요? 그러면 가볍게 개념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x 더하기 4가 p의 제곱근인 거 맞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 맞아요? 그럼 애들이 자신있게 풀어. x는 하고 정리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라고 정리해서 선생님 이거 해잖아요 라고 하면은 뭘 체크해야 돼? p의 부호가 음수면 숫자가 아닌 거지. 그럼 해가 있다 없다? 없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p가 음수면 해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야. 두 번째, p가 만약에 0이면 지워지겠죠. 맞아요? 첫 번째, 해가 있는 건가요? 있네. 4, 마이너스 4. 근데 몇 개? 하나지. 무슨 근? 중근. 그래서 p가 0이면 중근. p가 양수면? 자,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인 거니까 이런 거잖아. 그럼 두 개지. 플러스 루트 11이랑 마이너스 루트 11 해 두 개인 거잖아. 그래서 루트 안에 숫자가 양수면 서로 다른
근 두 개가 존재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판별식이었어요. 그럼 판별식은 목적성이 뭘까요? 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한 도구야. 뭐라고요?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야. 존재한다면 하나야 두 개야까지 알아낼 수 있는 게 판별식이었어요. 기억나니? 그래서 제곱근 방향 근해 공식에 어디 있다? 루트 안에 있는 게 판별식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어. 이렇게 뭐 판별하다, 판정하다 영어도 안 어려? 나 영어를 몰라가지고. 너네 영어 잘하니까 알지? 몰라? 자, 이건 짝수 근해 공식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판별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나누기 4한 게 이 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해만 하면 돼. 짝수 판별식, 그냥 판별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알아야 판별식도 쓰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면 해가 존재하지 않아. 판별식이 는 0이면 중.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근이 생긴다는 거지. 까지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야. 내가 근해 공식 얘기하는 게 다 얘기했어. 알겠냐? 자, 그러면 이제 빌드업을 어떻게 했냐? 결론이 이겁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에서 해를 구해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중3 때까지만 제곱근 변형을 연습해서 해를 구하고 그거 귀찮아졌으면 근해 공식 쓰자 이 말이야. 3단계야 그러니까 중3 때는. 알겠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도 숙제하다 가끔 겪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인수분해 되지. 당연히 되지. 근데 바보가 저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근해 공식을 쓴 거야. 아, 그럴 수 있잖아. 집중이 안 돼가지고. 아니면 여기 내가 모르지 연습이니까 쉬운 걸로 썼지만 여기 숫자가 너무 크면 또 인수분해 못하는 애들 많거든. 여기 막 100몇 있으면 못 찾거든. 내가 모르겠다. 근해 공식이나 넣어봐야겠다. 이런 경우 있단 말이야. 나쁘진 않은데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근해 공식 넣어봐봐. 여기 있잖아. 2a분의 짝수 공식은 안 되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 ac 이렇게 되지. 무슨 일이 벌어졌지? 루트가 사라져. 2분의 4랑 2분의 2죠. 맞아? 2분의 4랑 2분의 2죠. 2분의 4는 2분의 2는 인수분해 하면 저거 나와. 나오지? 뭘 보여주고 싶냐?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근해 공식을 썼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은 일반적으로 해가 유리수야 물리수야? 무리수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무리수가 안 나와요. 물론 고등학교 때는 조금 내용이 바뀌어요. 중3 때까지만 얘기하자. 그래서 그 바보가 근해 공식인 줄 알고 썼더니 루트가 없지? 그럼 뭘 깨우쳐야 돼? 이건 인수분해 되는 거야. 뭐라고요?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근해 공식 썼는데 루트가 사라졌다? 그 식은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그럼 결론?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루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3 때까지만요. 루트가 없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은 해에 반드시 루트가 있다 없다?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지? 내가 공식만 외워서 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요 단원의 얘기를 했어. 다 했어? 그럼 내가 이 문제 다 안 풀 거라 했잖아. 자, 뒤에 있는 것만 할 거야. 미안하지만. 안 풀 건 안 해. 니네가 다 해야 돼. 세 번째 하는 건데. 자, 2차 방정식 또 복잡한 식의 계산 당연히 나와요. 유형 6번, 7번에 6번만 해야 되나? 6번에 보면 괴수가 소수, 분수, 순환소수만 나와 있지. 니네가 알고 있는 거 뭐야? 소수가 있으면 양변에 10, 100, 1000 곱해가지고 소수점을 없애. 분수가 있으면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서 분모를 없애. 왜? 개수가 정수해야 계산이 편하니까. 알겠니? 문제가 특이하네. 뭐 해줘야 되나? 특이한 것도 아닌데. 순환소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잘 안 되는데 학교에서. 이거 틀린 사람은 누가 틀리냐? 분수로 바꾸는 거 까먹은 사람은 틀리겠지. 바꿀 수 있어? 9분의 13 빼기 1이죠. 할 수 있죠?
9분의 13 빼기 1이니까 9분의 12? 그럼 3분의 4? 양변에 뭘 곱해? 분모가 분수 싫다고. 그러니까 양변에 3 곱해서 하라는 거야. 이 녀석의 한근이 또 해도순환소수야. 0.3땡 분수로 바꾸면 3분의 1이죠. 9분의 3이잖아. 그럼 넣으면 A가 나오겠지? 그죠? 나올 거야. 그거 좀 생략할게. A는 하면 3분의 1이 나올 거야. 대입하면. 다른 한글을 구하세요. 그럼 3분의 1을 넣었어.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에요. 맞지? 야, 똑바로 공부 좀 해보자. 내가 아까 무슨 팁을 줬어? 아는 만큼 문제풀이가 보이는 거야. 해가 루트가 있어요, 없어요? 집중. 저번 시간 줄게 잘 들어. 해가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유리수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유리수면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된다니까.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근해 공기 쓰고 안 됐으면 공부 안 한 거야, 그게 사실은. 반드시 돼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이라고 했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되죠? 된다니까. 따라서 해는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또 다른 해를 구하는 건가 이건가 본데? 이게 B다, 그치? A는 아까 얼마였어? 3분의 1이지. 더하면 3분의 4가. 내가 왜 유리수, 무리수 구분 지었는지 알겠죠? 해가 유리수면 무조건 이수분해 된다고. 알겠지? 자, 정리해봐. 자, 다 적으면 자, 일단 여기까지 다 해야 되고 982번까지 숙제를 좀 미리 정하자. 뒤로 넘어가서 자, 일상이 찾고 다는 안 해줄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솔직한 말로 식 세우기는 새로운 공부가 지식이 없어요. 그냥 문제 읽고 식 만드는 거야. 솔직히 방학이고 주말도 껴있고 다 내줘도 할 말이 없어. 근데 그게 내 성격이야. 내가 초장에 얘기했지만 내가 하던 대로 하지 않겠다 했지? 아직은. 그래서 줄일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잘 생각 들어. 3번 유형까지는 다 해. 싹 다 하라고. 오늘 설명 다 할 거니까. 다음에 4번 유형부터는 식 세우기 또는 활용 문제예요. 잠깐만. 맞네요. 자, 근데 6번 유형은 X 표시하세요. 이거는 선생님 권한으로 빼겠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지식. 니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6번 유형은 그냥 풀지 말아요. 그러면 4번 유형부터 끝까지 다 해오는 게 아니라 대표 문제만 해보세요. 알았죠? 이해됐죠? 4번 유형부터는 대표 문제만 풀어보세요. 대표 문제 뭔지 알지? 대표 문제. 근데 이런 좀 영리함을 발휘할 수도 있어. 나 주말에 좀 미리 더 하고 싶다. 그럼 더 풀어도 돼. 왜 그러냐면 다음 숙제는 남은 문제를 여기 다 내줄 거거든. 대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 다 내줄 거니까 내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이다. 난 주말에 좀 미리 풀어놓고 평일에 좀 널널하게 숙제하고 싶다. 그럼 미리 더 풀어도 돼.